일반적인 맨투맨 압박은 상대에게 끌려나갈 때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지만 콤파니의 미넨의 경우 볼 쪽에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마크맨을 강하게 압박하며 볼과 반대에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마크맨이 아닌 공간을 우선적으로 커버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인 압박 동선으로 콤팩트한 블록을 유지하며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내고,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페이지 1차전 바이에른 미넨이 첼시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팀 미넨이 특유의 강한 압박으로 첼시를 눌렀지만 원정팀 첼시 역시 물러서지 않고 미넨을 압박하면서 강도 높은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첼시의 전방 압박. 마레스카의 첼시는 강팀 미넨을 상대로 지난 클럽 월드컵 결승 PSG전에 활용했던 플랜을 준비한 듯 했습니다. 본래 10번 미드필더로 나서는 파머가 라이트윙으로 나서고 엔조를 10번으로 전진 배치하며 리스 제임스를 중원 카이세도의 파트너로 활용하면서 중원의 수비력과 피지컬을 끌어올렸는데요. 지난 PSG전에서도 이러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전진 배치된 엔소의 강한 전방 압박과 중원에 배치된 리스 제임스의 경합 능력으로 재미를 봤던 첼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넨을 상대로도 첼시는 강한 전방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블록에서 파머가 점프하여 페드로와 상대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네투가 라이머를 압박하며 볼이 좌측으로 전개될 때 비스토가 점프하여 스타니시치를 압박하고 중원을 1대1로 대응시키며 후방에 남은 3백이 상대 3톱을 압박하는 1대1 맨투맨 기반의 전방 압박 구조를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공격적인 전방 압박으로 경기 초반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며 미넨을 당황시킨 첼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넨은 첼시의 압박에 적응했습니다. 여기에는 콤파니 바이에른 미넨 특유의 유동성이 작용했는데요. 콤파니의 미넨은 공격 시 4-2-3-1을 기반으로 최전방 케인과 그나브리가 중원으로 내려서며 빌드업을 가담하기도 하고 풀백들이 벌려서기도 하지만 중원으로 들어오기도 하며 8번 자리까지 전진하기도 하고 6번 미드필더들은 센터백 사이로 떨어지거나 센터백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포지셔닝에서 높은 유동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에 첼시의 압박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브리가 최후방 깊은 지역까지 내려서자 그를 압박하던 토신이 압박을 포기하고 물러서면서 그나브리는 프리로 볼을 받고 빈 공간으로 전진하며 첼시를 밀어냅니다. 키미히와 파블로비치가 센터백 옆으로 떨어지는 변칙적인 동선을 가져가자 첼시는 누가 누구를 견제해야 할지, 압박해야 할지, 내려서야 할지 혼선이 생깁니다. 이때 프리가 된 스타니시치에게 볼을 전환하여 압박을 풀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미넨입니다. 이번에도 파블로비치가 센터백 옆으로 떨어졌을 때 원래 플랜대로면 페드로와 파머가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중원에서 한 명이 전진하여 파블로비치를 압박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중원에서 한 명이 전진하여 우파메카노를 압박해야 하지만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넨은 프리가 된 우파메카노에게 연결하고 샤샤보이를 막던 네투가 우파메카노에게 전진하자 프리가 된 샤샤보이에게 연결하여 압박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압박을 풀어낸 이후에는 빠른 공격 전환으로 신속하게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고 순식간에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미넨입니다. 이렇듯 첼시가 PSG전과 마찬가지로 강한 전방 압박으로 미넨을 괴롭히려 했지만 미넨은 특유의 유동적인 포지셔닝으로 압박을 풀고 빠른 공격 전환으로 첼시를 위협했습니다. 미넨의 전방 압박. 미넨은 오늘도 특유의 체계적인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첼시는 1차 빌드업 시 기본적으로 포백이 넓게 벌려서는 4-2 빌드업 대응을 활용했고, 혹은 라이트백 비스토가 전진하고 찰로바가 풀백 자리까지 벌려서며 경기장을 더욱 넓게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상대로 미넨은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며 하이블록에서 그나브리와 케인이 투톱으로 상대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윙어들이 상대 풀백을 압박하며 2명의 6번이 그대로 상대 2명의 6번을 1대1로 대응시키고, 라인 사이에 엔소 페르난데스는 우파메카노가 점프하여 압박하기도 했지만 주로 라이머가 점프하여 압박했으며 후방에 남은 3백이 상대 3톱을 압박하는 1대1 맨투맨 전방 압박 체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맨투맨 압박이지만 미넨의 압박은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크맨을 막지만 볼의 이동과 흐름에 따라 선수가 아닌 공간을 막으면서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이 중앙에 있을 땐 사이드에서는 자신의 마크맨이 아닌 중앙 공간을 우선적으로 커버하며 사이드로 볼이 빠질 때 마크맨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사이드로 압박이 시작될 때 볼 쪽에 가까운 6번은 마크맨이 아닌 공간을 커버하면서 대각선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볼 쪽에서 먼 6번이 볼 쪽에 가까운 상대 6번을 압박하며 반대편 사이드에서도 땡기며 마크맨이 아닌 공간을 우선적으로 커버합니다. 일반적인 맨투맨 압박은 상대에게 끌려나갈 때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지만 콤파니의 미넨의 경우 볼 쪽에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마크맨을 강하게 압박하며 상대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볼과 반대에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마크맨이 아닌 공간을 우선적으로 커버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인 압박 동선으로 콤팩트한 블록을 유지하며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내고, 선수들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이러한 압박 체계가 기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가 다이렉트한 롱볼로 공중볼 경합을 붙여도 최후방에 강한 피지컬을 지닌 센터백들을 보유하고 있고, 콤팩트하게 유지한 간격으로 세컨볼을 따낼 수 있습니다. 첼시의 빌드업을 완전히 1대1 맨투맨으로 압박하는 미넨입니다. 하지만 볼이 사이드로 빠질 때 고레츠카는 내려서서 마크맨이 아닌 공간을 커버하고 상대의 대각선 전진 패스를 차단합니다. 역시 첼시의 빌드업 대응을 미넨은 1대1 맨투맨으로 전방 압박을 펼치고, 볼이 사이드로 빠질 때 파블로비치는 내려서서 공간을 커버하고 키미히는 볼 쪽 6번을 압박하며 반대편 올리세와 라이머 역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요나탄 타가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할 때 체계적인 동선으로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한 미넨이 세컨볼을 가져갑니다. 미넨은 이렇게 체계적인 전방 압박으로 첼시의 빌드업을 흔들었고, 결국 첼시는 전반전과 후반전 각각 한 번씩 미넨의 압박에 빌드업이 끊기면서 전방 압박으로만 2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첼시의 반격. 하지만 첼시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측면의 파머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미넨을 위협한 첼시인데요. 이번 시즌 카이세도 한 명을 6번으로 두고 한쪽 풀백이 전진하여 3백을 갖추는 316 공격 구조를 메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레스카의 첼시지만, 바이른 미넨을 상대로 수비 밸런스를 강화하면서 PSG전과 마찬가지로 귀스토가 전진하여 폭을 벌리고 파머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325 공격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파머의 마크맨은 스타니시치, 귀스토의 마크맨은 루이스 디아스였고, 파머에게 볼이 연결될 때 귀스토가 폭발적인 오버래핑으로 수적 우위를 제공했고, 파머는 깔끔한 스루 패스로 뒷공간을 위협했으며, 이러한 우측면 공격으로 득점까지 만들어낸 파머와 귀스토입니다. 후반전부터는 첼시도 볼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지공 상황에서는 평소 잘하는 박스 미드필드를 통한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하고자 했고, 전방 5명의 공격수로 상대 포백에게 수적 우위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미넨은 이에 대응하여 키미히가 후방으로 내려서며 5백을 갖추거나 루이스 디아스가 내려서며 5백을 갖추기도 했는데요. 첼시가 한 번씩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라인을 깨고 들어가지만 미넨의 견고한 최후방 수비 라인에 막혀 파이널 서드에서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파머가 뒷공간을 공략하여 추가골을 터뜨렸지만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결국 경기는 3대1 미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두 번째 시즌에 접어든 콤파니의 축구가 더욱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시즌 초반 6연승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첼시는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상대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며 3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